성리와 이창민의 1대1 데스매치가 매일 방송됩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가장 오래 기다려온 무대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성리는 이미 예심과 본선 1차전,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를 거치며 무명전설 안에서 가장 빠르게 중심으로 올라온 참가자입니다. 그런 성리가 본선 2차전이라는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 무대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를 두고 시청자들은 이미 2주 가까이 긴장 속에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된 예고편은 그 기다림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의문만 남겼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보는 거의 없었고, 대신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특히 가장 예민한 부분은 이번 라운드에 새롭게 투입된 심사위원들의 존재가 예고편 안에서 사실상 지워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대는 비치면서도 판정의 방향을 보여줄 핵심 장면들은 가려졌고, 그 공백은 곧바로 시청자들의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의심이 예민하게 폭발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창민이 선택한 곡이 최백호의 노래라는 사실, 그리고 최백호가 바로 이번 라운드의 새로운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한다는 식의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조건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기울어짐입니다. 심사위원의 대표곡이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그 무대는 아무리 의식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 해도 완전히 중립적인 상태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개입되고, 감정이 개입되고, 원곡자만이 느끼는 미묘한 호불호가 개입됩니다. 더구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미리 확인할 기회조차 없도록 예고편에서 관련 반응을 철저히 감춰버렸다면 프로그램은 의혹을 줄이기는커녕 스스로 키워버린 셈입니다. 보여줘야 할 것을 가리는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고편은 단순히 불친절했던 것이 아니라 무대 바깥의 질문을 무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창민의 태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는 예고 영상에서 19년 차의 관록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각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대결을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경험과 신예의 격차를 증명하는 무대로 규정해버리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자신감이 긍정적인 긴장감을 넘어서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곡과 심사 구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는 이창민이 유리한 조건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즉, 그의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재 대결 구도의 균형이 어디로 기울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성민은 가장 민감한 위치에 있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예심 1위, 본선 1차전 2위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도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확실한 대중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승 구도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대중의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리는 지금 가장 강력한 흐름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현재 무명전설이 놓인 시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12부작 중 절반을 지나 본격적인 경쟁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99명으로 시작했던 참가자는 38명으로 줄었고, 본선 2차전 1대1 데스매치는 승자와 탈락 후보를 직접적으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누가 중심으로 올라가고 누가 밀려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판정 하나가 갖는 무게는 초반 라운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시점에서의 결과는 이후 서사의 방향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신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성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매우 특수합니다. 그는 단순히 실력이 좋은 참가자가 아닙니다. 예심 유명 선발전 1위, 본선 1차전 2위라는 성적만 놓고 봐도 이미 안정적인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성리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기록 그 자체보다 흐름에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2주 연속 1위라는 결과는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
가장 강한 대중 반응이 누구에게 모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늘 심사위원이 누구를 높게 평가했는가 보다 시청자가 누구를 끝까지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가 하였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가 결승의 판세를 뒤집는 경우는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대중지표가 강하게 형성된 참가자는 단순한 인기 참가자가 아니라 우승구도의 핵심 인물로 읽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리는 지금 단순히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대 위 실력, 대중 반응, 서사의 힘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성리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성리 개임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램이 가진 서사 생산 방식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중심으로 올라온 인물, 너무 선명하게 대중의 지지를 받은 인물, 그리고 결과가 너무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한 인물은 종종 제작진 입장에서 한 번 꺾어야 더 흥미로워지는 카드가 됩니다. 실제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응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리를 2라운드에서 떨어뜨려 긴장감을 극대화한 뒤 추가 합격이라는 장치로 다시 살려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단순한 망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인물을 한번 추락시키고 그 뒤에 반전서사를 입혀서 다시 끌어올리는 방식은 너무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시청률과 화제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참가자에게는 공정한 평가보다 급적 소모를 먼저 강요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리를 둘러싼 불안은 단순히 혹시 질 수도 있겠다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성리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민의 존재는 이 대결의 해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19년차 경력이라는 요소는 단순한 경험치를 넘어 무대 위에서의 안정감과 해석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는 선곡을 통해 심사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대결은 신예의 상승세와 베테랑의 관록이 맞붙는 구도로 재구성됩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입니다. 성리는 단순히 잘하는 참가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된 오디션 탈락, 생계를 고민해야 했던 현실, 그리고 마지막 보전이라는 서사는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정이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그동안 떨어진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해지면서 성리는 개인을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은 단순한 평가 대상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그의 결과는 개인의 승패를 넘어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히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 자체보다 결과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성리가 패배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실력 차이로만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형성된 대중지지와 흐름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은 선곡, 심사, 편집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리가 승리한다면 이는 프로그램이 대중의 흐름을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대결은 누가 더 잘했는지를 넘어서 프로그램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승패가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한 곡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성리는 이미
실력만으로 설명되는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반복된 탈락 끝에 다시 올라온 사람이고, 동시에 지금 가장 강한 대중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며, 그래서 프로그램이 가장 쉽게 소비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창민 역시 단순한 상대 참가자가 아닙니다. 그는 경력과 선곡, 심사 구조라는 여러 층위를 동시에 안고 들어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결은 노래와 노래의 싸움이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선택과 프로그램의 계산이 충돌하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내일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될 것은 누가 더 잘했느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예고편에서 왜 특정 장면들이 빠졌는지, 그리고 결과가 지금까지 쌓여온 흐름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무대는 이미 음악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명전설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경연이라는 이름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반전이 아니라 더 분명한 설득입니다. 성리와 이창민의 1대1 데스매치는 바로 그 설득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도 결국 익숙한 의욕의 길로 미끄러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